김포시 서울 편입 입주가 연일 뜨겁습니다. 경기 북부 지역에서는 이 같은 움직임으로 인해 혹여나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설치에 제동이 걸리는 것은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매도자들은 집값을 내리지 않고 매수자들의 발길은 뜸해지면서 매물만 쌓이고 있습니다. 경기 지역의 부동산도 예외는 아닌데요.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소럼피스킨병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의심 신고와 확진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선진화된 방역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연천군 임진강 뎁사리 정원이 2달간의 운영을 마치고 폐장했습니다. 올해 뎁사리 정원 방문객은 약 16만 명으로 전년 대비 2배 이상이 늘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내놓은 김포시 서울 편입 이슈가 연일 뜨거운 감자입니다. 국민의힘은 추진단을 출범하고 특별법 발의 계획까지 밝혔는데요. 네, 경기 북부 지역에서는 이 같은 움직임으로 인해 혹여나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설치에 제동이 걸리는 건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신혜 기자입니다. 오는 2026년 7월 출범을 목표로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설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경기도. 지난 9월 경기도는 경기 북부 특자도 설치를 위한 주민투표 실시를 행정안전부에 공식적으로 요청했습니다. 민간에서도 북부 지역 10개 시군 주민들이 추진위원회를 만들어 주민 공감대를 모으는 데 힘을 보태왔습니다. 6개월 동안 진행된 수기 공론조사 결과에서는 특자도 설치에 찬성하는 의견이 70%를 넘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등장한 김포의 서울시 편입 이슈. 경기 북부 지역에서는 이번 사안이 특자도 추진에 걸림돌이 되진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주민투표나 특별법 제정 등 특자도 추진 논의가 동력을 잃을 수 있다는 겁니다. 갑자기 이 정치권에서 김포가 서울 편입에 대해 언론을 통해서 알고서 상당히 당황스러움과 또 우리 추진위의 추진 동력에 우려를 느낍니다. 결국 서울에 집중하는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상반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현재 국회에는 이미 김포시를 포함한 경기 북부 11개 시군을 권역으로 한 특자도 관련 특별법안 3개가 계류 중인 상황. 국민의힘이 김포의 서울 편입을 위한 특별법 발의 계획을 밝히면서 여야 대치로 인해 본질이 흐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저는 국민의힘입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정당을 초월해서 빠른 시간에 분도를 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저 위에서 지금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얽히고 설킨 것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있나 봅니다. 이제 우리끼리 뭉쳐야 됩니다. 20대 국회에서는 경기 북부 특자도 관련 법안이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습니다. 경기 북부 주민들은 특자도는 정쟁거리가 아닌 지역 수건이라며 21대 국회 임기 내에 법안이 통과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경기 남부에 비해서 북부는 지원이 많이 안 되고요. 또 발전이 너무 더디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특별자치도 설치가 의정부 시민으로서 굉장히 간절한 사업이었습니다. 이런 이슈와 상관없이 특별자치도 설치가 원활하게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편 경기 북부 특자도 추진단은 당초 김포시를 제외한 특자도 설치를 준비해왔다며 계획대로 추진할 예정이라면서도 법안 심사 과정에서 변수가 있을 수 있는 만큼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신혜입니다. 김포시가 서울시 편입과 관련해 이달 말 주민 여론조사를 실시합니다. 김포시는 전문 업체에 의뢰해 주민 1,000명을 대상으로 대면 여론조사를 실시할 계획인데요. 설문 대상은 객관성 확보를 위해 나이와 성별 등을 토대로 선정할 예정입니다. 이 외에도 김포시는 이달 중 주민 간담회와 전문가 토론회를 열고 서울시 편입 추진을 공론화한다는 방침입니다. 포천에서 남편과 말다툼을 하던 40대 여성이 자동차로 남편을 들이받아 긴급 체포됐습니다. 포천경찰서는 지난 2일 살인 미수 혐의로 40대 여성 A씨를 긴급 체포해 조사했습니다.
A씨는 이날 오전 2시 50분쯤 포천시 소흐릅 가게 앞에서 남편인 B씨와 말다툼을 하다 자신의 차로 남편 B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연천군이 임진강 뎁사리 정원을 폐장했다고 밝혔습니다. 임진강 뎁사리 정원은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총 16만 4천여 명의 관광객이 방문했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수치인데요. 연천군은 내년 임진강 뎁사리 정원을 더욱 아름답게 조성하고 주차장과 화장실 등을 추가적으로 확보해 방문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매도자들은 집값을 내리지 않고 매수자들의 발길은 뜸해지면서 매물만 쌓이고 있다. 최근 부동산 시장에 대한 설명 중에 하나입니다. 경기도 역시 예외가 아닌데요. 네,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박합수 겸임 교수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저는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박합수 겸임 교수입니다. 예, 최근에 경기도 부동산 시장 흐름에서 주목할 점과 또 그 배경을 어떻게 분석하고 계시는지요? 매매는 약간 주춤한 가운데 전체적으로 전세 가격은 또 다소 올라가는 이런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가격이 올라가면서 급매물이 사라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추격 매수를 자제하고 약간 관망세로 돌아선 그런 영향이 시장에 반영된 결과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 다시 시장이 얼어붙는 분위기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살짝 돌아섰다. 그렇다고 확연히 돌아선 건 아니고요. 이것은 이제 시장에서 전체적으로 이 고금리가 대출금리가 지속적으로 오른 상태에서 유지될 것이라는 이런 우려가 아직까지는 좀 잠재돼 있는 데다가 여기에 이제 경제 침체 우려가 아직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매수자가 추격 매수를 자제하면서 전체적으로 관망으로 돌아선 분위기라고 할 수가 있고 이런 분위기는 연말까지는 유지될 것으로 예상이 듭니다. 예, 그럼 현재 상황에서 국토부와 한은 등 정부가 무엇을 검토를 해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런 금리, 고금리 시대가 어느 시점에서 마무리될 거냐 여기에 이제 관심사가 있기 때문에 이런 금리 관리를 좀 체계적으로 잘 할 필요가 있고 이것은 이제 부동산 금융 PF 시장에도 영향을 미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금리 관리를 어떻게 체계적으로 잘 할 것인가가 한은을 비롯한 정부에서 좀 면밀히 검토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이제 DSR 비율을 60%, 청년층에게는 70%로 정상화해서 시장의 그런 원활한 흐름이 이어지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게 적절하다고 보여집니다. 이제 물론 가계부채 관리라는 문제가 나타나게 되는데 이 가계부채 관리는 취약계층이나 저소득층에 대한 집중적인 관리를 통해서 이 부분은 개선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도움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박합수 겸임 교수였습니다. 소 바이러스 전염병인 럼피스킨병이 전국적으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충남 서산을 시작으로 전국 각지에서 의심 신고와 확진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네, 보다 선진화된 방역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보도에 장혜원 기자입니다. 전남 무안에 있는 한우 농가입니다. 농장주는 지난달 28일 소 한 마리가 피부혹 증상을 보이자 의심 신고를 했는데 이튿날 결과는 양성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축 감염병 청정 지역이었던 전남이 방역에 구멍이 뚫린 겁니다. 섬으로 이루어진 신안도 럼피스킨병이 확산되면서 방역 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방역 권역대를 10km대로 설정을 해서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도 전체적으로 이 발병이 있기 전에 23곳의 거점 시설을 좀 운영 중입니다. 소 럼피스킨병이 충남 서산을 시작으로 전국에 점차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정부가 해외에서 백신을 긴급 공수해 예방 접종에 나섰지만 확산되는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예방 접종하고 항체가 형성되기까지는 적어도 보름 이상 걸리는 게 백신의 특징. 그런데 현장에서는 정작 주사를 놓을 인력이 부족해 애를 먹고 있습니다.
정부가 전국 수의사를 모두 동원했는데도 접종률이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가축 감염병이 발병하면 의무적으로 동원되는 농장동물 수의사도 턱없이 부족합니다. 농장동물 수의사는 전국 수의사 9,315명 가운데 1,219명에 해당하는 13% 수준. 발병한 지역만 놓고 보면 농장동물 수의사 1명당 적게는 41곳에서 많게는 107곳의 농장을 담당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심지어 방역 전반을 관리하는 가축방역관도 서울과 경기를 제외하고는 적게는 20명, 많게는 40명까지 결혼이 생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정이 이런데도 소 10마리 이상 사육하는 축사는 전문성이 없는 농장주가 직접 백신을 접종하도록 하고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농장동물 수의사가 일반 수의사보다 업무는 많고 수익은 비슷해 꺼리고 있는 만큼 처우 개선과 전문 인력 양성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가축 방역관이 이제 명령을 내는 동원 명령에 이제 실제 현장에서 투입되는 공수의사분들에 대한 처우가 좀 개선이 되어야 이 백신 접종률이 많이 좋아질 것 같습니다. 가축 전염병이 발생할 때마다 차단 방역에 나서고 있지만 번번이 뚫리고 마는 축산 정책. 가축 방역관 관련 예산조차 내년도 정부 예산에 반영되지 않아 정부의 각별한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혜원입니다. 양주시에 24시간 응급실을 운영하는 의료기관이 생겼습니다. 양주시는 양주 예스병원과 당직 의료기관 지정 업무 협약을 맺고 이달부터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두 기관은 응급 환자가 발생할 경우 안정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며 양주시는 응급 의료 인력 인건비로 연간 6억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